만약 담당 공무원이 여기는 농지층 발급이 어렵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2번이나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오늘 사례는 농지증이 2번이나 반려됐지만 결국 45일 만에 발급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이 과정 끝까지 보시면 농지증을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기록하는 헌재의 시니어 도전일기입니다. 이 채널은 공인중개사, 행정사 공부 이야기, 토지와 경매의 실전경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신청 절차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오늘은 직접 사례로 들어가니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AI 아나운서 목소리로 진행되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 사례는 농취증이 2번이나 반려됐지만 결국 발급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이 과정 끝까지 보시면 농취증을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오늘의 사례. 왜 특별한가? 오늘 사례는 교과서에도 강의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목이 하천과 임야. 그런데 농취증을 요구. 그것도 경매 물건. 게다가 입찰 전에 농취증을 먼저 신청했고 2번이나 반려, 3번째 농지위원회 심의 끝에 발급.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경매 기일 연기 신청까지 진행. 말 그대로 농취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는 사례입니다. 이 어떤 물건이었나? 경매 물건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황은 답등,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함,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해당 필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니 지목은 하천, 현황은 경지 정리된 농지, 답, 농업진흥구역. 즉, 지목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이 답이기 때문에 농취증 요구는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3. 입찰 결심과 농취증 사전 신청. 이 물건은 유찰 횟수가 많았고 지분 물건이었지만 권리관계에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일 약 10일 전 정부 24를 통해 미리 농취증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더니 아직 접수된 줄 몰랐네요. 농지위원회 심의사항이라 경매 전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낙찰 후 시간 있겠지 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4. 낙찰 후 예상 못한 벽. 매각기일 5회 유찰 물건. 하지만 예상대로 경쟁자는 없었으며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연휴 등 사정으로 농지위원회 개최까지 앞으로 2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농취증을 제출 기한 안에 도저히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매각기일 연기 신청이라는 선택. 집에 와서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매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받아줄지 확신은 없었고 넉넉하게 4주 연기 신청.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이 사례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6. 농취증 1차 반려 공유 지분 문제. 시간을 벌었으니 반려 사유를 분석하고 재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해보니 돌아온 말은 처리 불가입니다. 1차 반려 사유, 지분 취득, 다른 공유자의 협조 보장 없음, 공유 지분 농취증 발급 불가. 저는 이 사유를 보고 행정관청의 법 해석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7. 유권 해석으로 대응. 2022년 LH 사태 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공유 취득 심사가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새로운 공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공유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찾아 첨부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를 경매로 지분 취득하는 경우는 강화된 공유 취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자료, 농취증 관련 강화된 규정 핵심 요약. 첫째, 농지위원회 심의, 외지인이 농지를 사거나 공유지분으로 살 때는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불법 건축물 주의. 땅 위에 컨테이너가 있거나 창고가 불법으로 지어져 있다면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전까지는 농취증 안 해줍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장 가셨을 때 땅 위에 뭐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8. 농취증 2차 반려, 영농 실태 문제. 며칠 뒤 담당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공유 문제 외에도 기존 소유 농지의 농업 경영 미이용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즉, 농사 제대로 짓고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9. 증빙 자료로 다시 설득. 담당자는 다른 소유 토지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농업인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즉, 농지를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했다고 농업인은 아니라는 것을 관련 법조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뢰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여부에 대해서는 마침 며칠 전에 배추를 심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사진, 영농 자재 구입 영수증, 영농계획 보완 자료,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자료들과 농림부 유권 해석을 함께 가지고 농지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고 농취증 재신청을 요구했습니다. 10. 농지위원회 3차 심의 그리고 발급. 그 후 농지위원회 3차 심의가 열렸고 여기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정확히 45일, 농지위원회 3번의 심의 끝. 결국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10일. 이 사례의 핵심 교훈.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먼저 확보하라. 매각기일 연기 신청. 둘째, 반려 사유를 감정이 아니라 법과 논리로 분석하라. 셋째, 담당자는 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 그리고 농취증이 발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취증, 미발급 통보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농사 지을 것인가? 농취증 심의 사항을 얼마나 충족할 것인가? 그걸 증명해 나가는 절차일 뿐입니다. 오늘 사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농지 경매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찰 전략과 절차,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